오동훈 씨가 공수처장이 살짝 달라졌네. 그 느낌은 좀 달라졌어요. 결기가 네. 생겼어요, 갑자기. 저기가 갑자기 생긴 거는 이제 상황이 끝났다라고 확신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것 같아요. 대세겠죠. 대세가? 예, 대세 끝났다? 예, 대세가 뭐 근데 그거를 온 국민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좀 늦은 그거에 것 대한, 같아. 판단한 것 같고 네. 저는 여전히 네. 윤석열 내란 피의자 윤석열의 핸드폰이 살아있잖아요. 그렇지. 예, 통화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누군가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이 전달이 되고 미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빨리 체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핸드폰으로 오동훈이든 검찰총장이든 최상목이든 누구든. 아니 근데 보세요. 저는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공수처장은 이철규 의원이 물어보니까 엄청나게 따박따박 말 잘하잖아요. 예. 대답에 빈틈이 사실은 없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보여줬던 비루한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게 보여주잖아요. 이 사람도 정확하게 상황이 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동안에 했냐? 쟀다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겁도 좀 내가 27기들한테 물어봤어요. 27기 회장한테도 물어보고 27기 사람들 내가 많이 알아가지고 물어보니까 오동훈이는 원래 자기 정치색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의견을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오동훈이는 와서 밥 먹고 가고 조용조용히 그냥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을 그 공수처장으로 이제 앉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올리니까 처음에 좀 놀랐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좀 몸을 조금 이게 좀 스탠스를 보더라. 근데 그 이후로 실제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 할 게 없더라. 할 수 있는 역량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 일이 터진 거예요, 계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조용조용히 하고 그냥 넘어가서 그냥 하나의 자신의 공직 경력으로만 이걸 사용하려고 처음에 사실 했었던 것인데 그리고 자기는 들어가 보니까 검사 출신들끼리 이 사람들이 막 자기네끼리 만들어놓은 구축해놓은 세상에서 그렇지. 판사 출신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렇죠. 내가 가급적이면 조용히 그냥 지내다가 시간 끝나면 가자 이제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네 이제 가족들이 큰 형이 행정고시 출신인데 알아요. 경남도에 있는 박완순의 라인으로 이제 있었잖아요. 인재개발 라인으로 있었었고. 거기가 박완순 라인.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원래는 그쪽 사람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고 또 1급 방식은. 이상 한 것 같은데. 예. 형이 되게 높고 예. 이 오동훈이가 막내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안에서는 큰 형과 막내가 이제 그런 정치적인 거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놀래가지고 처음에 약간 좀 걱정도 되고 우왕좌왕도 되고 자기 말도 잘 안 듣고 그래서 이제 집행은 하러 갔는데 이제 완전히 바보처럼 그렇게 엉터리 같이 했고 경찰들하고 또 이게 안 맞아가지고 했고 또 본인이 그동안 사실은 윤석열한테 조금 고마운 것도 있었어요. 원래는 한동훈하고 같은 기수인데 한동훈하고는 그렇게 썩 친하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이 이렇게 엉터리가 된 거고 그냥 나는 좀 무력은 안 하고 싶어 이랬다가 완전히 큰 코 다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조금 생각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하여간 뭐 그렇고 검찰이 근데 이제 오동훈을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는 게 못 믿어요. 그래도. 검찰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국무회의 참석자들 있잖아요. 이거는 다 또 네. 무혐의 처리를 해버렸더라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네. 검찰도 아니 어지간한 사건은 기소했잖아. 그렇죠. 어지간한 사건 기소했잖아. 그러면 이게 충분히 그 중에서 몇 명은 부역을 했다. 그리고 이번에 저 박정훈 대령 사건에서도 보면은 항명이 본인들의 권한이라면 이 사람들은 국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항명한 사람들은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냥 뚫레뚫레 간 네. 거 아니야. 그렇죠, 맞죠. 네. 근데 왜 다 무혐의야? 그건 부하 수행이잖아. 김영현 빼고. 부하 수행이죠. 그럼 부하 수행으로 기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내란의 주책임자 김영현 그다음에 수계는 우두머리는 저 윤석열 해놓고 밑에 부하 수행들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군인밖에 없어?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어쨌든 하긴 해야 되는데 최소화해서 가자라는 분위기가 읽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도 이게 내란이라고 하는 헌정 체제를 흔들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여기서 수사를 적당히 갑시다. 범위를 정합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데 지금 검찰은 이제 그런 정도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뭐 예를 들면 몇 명에게만 묻는 것으로 정리하고 가는 분위기로 지금 현재까지는 수사 기조를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뉴스타파에서 그 보도를 명태균 관련해서 그냥 강혜경 씨 그 PC죠.
네. 누구의 PC입니까? 강혜경 씨가 누구의 PC입니까 그게? 그게 원래 명태균이 독단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PC. 아, 그 사무실에 있던. 네, 명태균이 사무실. 버리라고 했던. 예, 명태균이 버리라고 네. 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명태균의 PC네. 네네. 그럼 명태균의 PC를 검찰에서 이제 다 해가지고 포렌식 해가지고 나온 결과 중에 수사 보고서를 입수를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지금 까고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했대. 윤석열은. 다 거짓말이요. 나쁜 사람이야, 명태균은 진짜. 그러니까 경선 때부터 해가지고 2023년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국정 운영할 때도 끊임없이 그냥 개입을 한 거더만. 거의 같이 논의하는 멤버도만요. 그리고 이 국정의 주요 책임자야. 네, 맞아요, 맞아요. 멤버 간의 위계로 보면 명태균이 그 3명 중에 3등은 아니더만요. 3등은 아니야. 네. 그리고 김건희도 옙 이러고 예, 있잖아. 충성. 예, 충성. 예. 그리고 보통 옙이라고 하면은 자신이 당신보다 낫다. 이거를 이제 암시적으로 알려주는 그렇죠, 그런. 당연하죠. 예. 우리 또 MZ 세대들은 잘 알 거야. 이 카톡에서 앱의 의미가 뭔지를. 언론사 저도 뭐 제 회사에서 제 위도 있고 아래도 있지만 그렇지. 예비라고 대답하는 거 뭐 좀 알아봐라. 누구한테 전화 좀 해봐라. 이러면 예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렇지. 예, 그런 관계인 거죠. 우리들이 한번 네. 해보자. 김한 기자, 네. 내일 그렇게 하고 내 얘기 잘 들었지? 예. 어떻게 할 거야? 네, 이하면 누가 위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렇지, 바로 그래. 네. 우리 맨날 냅냅 하잖아, 우리도. 예. 그 뉴스타파 보도를 보고 좀 정리가 됩니까? 김연아 평론가는 가장 특징적인 걸 뭘로 잡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틀에서 주요한 게 논의가 되고 그리고 이 틀 안에서 주요한 게 논의가 된 것들이 가장 이제 완결성 있게 다뤄지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논의가 된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숙지를 잘해요. 다른 데서 논의가 된 거는 다 기억을 못 하거나 맞아, 중요하게 다루지 않거나 다 뭐 이거는 다 쓸데없는 거고 다른 데서 회의하는 거는 1시간 얘기하면 50분 동안 잡담하고 10분 동안은 이제 듣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면은 이 세 명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게 예를 들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뭐 이중당적자 얘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좋고. 그렇죠. 이중당적자 얘기에 대해서는 명태균이 이 비공표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기가 파악한 이중당적자의 그 퍼센티지가 요 정도 됩니다. 11%인가 그렇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이거 이놈들이라고 하는데 네. 이놈들이 나중에 홍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대화를 막 하는데 그렇지. 나중에 이것에 대한 의혹 제기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또 해요 공개적으로. 예, 이 이중당적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 네. 이재명 지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경선에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걸 자기가 막 주장을 해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근데 다른 거 예를 들면 윤석열의 공약, 뭐 윤석열의 정책 이런 거는 캠프에서 준비를 해줘도 이거는 심지어 후보님이 직접 구상한 정책입니다라고 그렇게 꼬리표까지 달아가지고 후보님 이거는 본인이 구상한 거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줘도 공개하는 자리에서 자기 거라고 자기가 생각한 내용의 공약이라고 그거 줬는데 공개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다 말고 근데 이거는 이름을 왜 이렇게 붙였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생각해낸 공약이다라고 줬는데 근데 이름이 제목이 왜 이런지를 자기가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전혀 선거 캠프에서 논한 거는 숙지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윤석열의 세계에서는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 셋이 얘기하는 요 공간이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뒤집어 네. 얘기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명태균의 비공표 여론조사만이 진실인 것이고 이것의 근거에서만 대선을 치렀다는 것이고 대선에서 이 자료가 가장 중요한 자료였다는 거고 그렇게 치른 다음에 그러면 자기가 어쨌든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대가를 이제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김영선 공천이었던 거 아니냐? 이 틀이 어느 정도 증명된다 이렇게 보이고 더군다나 명태균 씨는 대단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아, 대단해. 네, 명태균 씨가 예언을 한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내가 구속되면 뭐 그런 연장선인데 윤석열은 5년을 못 채울 것 같으니까 윤석열은 그러면 레거시를 남기기 위해서는 2년만 하고 그다음에 개헌을 하는 이 레거시를 남기는 대통령이 되라 그랬더니 윤석열이 남들은 5년 다 하는데 왜 나만 안 되냐 화를 내가지고 잠시 위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 점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명태균은 이미 윤석열을 알아보고 너는 조금만 해라라고 얘기해서 윤석열이 화가 나서 그 대단한 윤석열이 화를 내서 너 같은 거는 내가 아주 혼내줄 거야 라고 했는데 관계가 어떤 분이 시켰는지 모르지만 복구가 또 된 거 아닙니까? 또 3일 동안 삐져 있다가. 그렇죠. 김건희가 해결된 거. 시켰겠지. 김건희가 해결한 거지. 그렇죠. 아. 이 점이 이들의 모든 걸 보여준다라는 게 대단한 것이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